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이오 플라스틱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1월 초에도 이미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올렸었던 부분이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친환경 그리고 RE100, 그죠? 리뉴어블 100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그죠? 요거 RE100과 관련된 부분도 이전 영상으로 올렸었던 부분이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바이오 플라스틱은 석유화학 기업들이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재입니다. 전체 석유화학 공정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플라스틱이고, 이를 친환경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탄소 중립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세부 정책들이 더 마련되어야 하지만 유럽의 탄소 국경세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 이 탄소 국경세를 가지고 관세 전쟁이나 다름없죠.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제품을 생산해내지 않으면 그것과 관련된 부분, 영상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여하튼 이 탄소 국경세에서 제품에 대한 탄소세는 생산 단계나 또 공장 전기 또 폐기 단계,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폐기 단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이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이제 이 리뉴어블 100을 선언한 글로벌 기업들은 가장 먼저 공장 전력을 신재생으로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미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직접 생산하는, 그러니까 애플이 주관해서 생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리고 애플이 하청하는 업체들, 그죠? 그런 업체들은 2025년까지 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해야 된다. 부품사들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부분. 이게 이제 환경과 관련된 이 친환경 정책이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 전체적으로 이렇게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특히 원유 베이스 플라스틱 사용 제한을 강조하고 있고, 2021년 들어서는 중국마저도 플라스틱 제한령을 금지령으로 변경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대기업 중심으로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 기술 보유 기업과 조인트 벤처 또는 M&A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고, 이런 정책적 방향이 정해져 있고 수요 급증, 공급 부족, 이런 산업인 만큼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향후 큰 폭의 외형 성장이 기대되겠죠.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성장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유일한 산업이 이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이고, 그죠? 사실 우리가 성장 섹터 하면서 무수히 많은 이 성장 섹터 부분에 각광받는, 그래서 프리미엄, 그죠? 꿈의 가치, PDR 이런 부분을 주고 있는데, 아직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그나마 적게 반영이 거의 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유화학 기업들의 필연적인 선택 소재. 사실 여러분들이 이 차트 한번 보시면 진짜 날아가는 차트죠. 효성 첨단 소재.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께 엄청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효성 TNC, 그죠? 효성 TNC 같은 경우에도 이 바이오 플라스틱과도 연관된 종목입니다. 이런 내용들 지금 급등하고 나니까 이 부분들 보지 마시고, 그죠?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과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공부하셔야죠. 그죠? 공부 안 하고 날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미 제가 1월 달에 1월 달에 이미 올려드렸었던 내용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뭐 여기 이렇게 넘기다 보면 어딨나 이때도 가장 저평가된 수소 관련주, 그죠? 그게 뭐예요? 정책으로 보는 수소 경제 핵심 소재, 이게 뭐였습니까? 효성 첨단 소재, 그죠? 그 중에 그런 부분들, 그 이전의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죠? 앞으로 향후 성장할 수 있는, 여기 있네요. 1월 4일 날 올려드린 바이오 플라스틱과 관련된 부분. 자, 바이오 플라스틱 부분에 있어서의 이야기, 이게 이제 그 리포트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 효성 TNC의 리사이클링 섬유, 리젠, 그죠? 또 SKC의 생분해 PLA 필름, 그죠?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석유화학 산업의 탄소 배출 원인은 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국내 산업 분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 2위는 석유화학 산업이죠, 사실. 그죠?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이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원인이잖아요. 그죠? 석유화학 산업의 이 CO2 발생 원인이 원료에 있는 탄소 성분이 전부 제품화되지 않고 부생유나 부생가스, 폐가스 등으로 변환하는, 또한 생산된 제품 중에서 이제 비료나 윤활유, 세제, 휘발성 유기용제 등 이 단시간 내 산화되어서 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생산 단계에서 61%, 가공 단계에서 30%, 뭐 이렇게 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뭐 그걸 다 자세하게 알 필요도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 레포트 내용을 읽으면서 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그래도 대략적인 건 아셔야죠. 그죠? 국내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산업별로는 철강이 36% 정도로 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석유화학, 그 다음이 시멘트. 그죠? 의외죠. 정유가 더 먼저일 줄 알았죠, 여러분. 그죠? 정유는 10%, 11% 정도밖에 안 돼요. 철강이 36%, 석유화학이 18%, 시멘트가 12%, 정유가 10%, 그리고 반도체가 5.7% 정도. 그죠? 이런 부분들로 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주요국에, 지금 여러분들 1월 4일 날 올려드린 내용인데, 1월 4일 날 이렇게 효성 TNC나 뭐 SKC, 저는 SKC도 매매를 했는데 지금은 SKC를 매매하지 않아요. SK 그룹 쪽을 잘 매매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아시죠? SK 이노베이션 뭐 하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자, 이제 중국의 정책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봐요. 그죠? 미국의 정책도 중요하고 유럽에 안 중요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미국이 감기, 기침만 해도 글로벌 시장이 다 독감에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스 때 보았듯이 중국이 일정 정도 관광객이나 이런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환장하죠, 그죠?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한다면, 미국이 우리 IT 쪽 어떤 특정 기업, 중국만큼, 중국의 화해일을 규제하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을 규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찔하죠, 그죠? 그죠? 그게 약소국가의 비애예요. 우리나라는 약소국가잖아요.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네들의 정책적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중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되는 플라스틱 사용 금지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금지령은 기본적으로 일부 플라스틱 제품 생산 및 판매 전면 금지,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보급, 신업태 모색, 플라스틱 재활용품 회수 및 처리 방식 규범화, 플라스틱 쓰레기 전문 처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2021년, 2023년, 2026년으로 가면서 그죠? 상당하게 더 강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글로벌 시장의 선진 시장이 먼저 규제에 나섰고 또 미국과 유럽 이어서 이제 중국마저도 이런 흐름을 갖고 간다. 그래서 이제 1월 4일날 제가 요 리포트 내용을 올리면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기업으로는 효성 TNC가 하는 리사이클링 섬유를 의미 있게 보이는 이유, 요런 부분들, 그죠? 요런 이 섬유 리젠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실적이 양호해진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도 싹 이렇게 와닿진 않고 그냥 친환경이구나 이렇게만 하게 되죠. 그죠? 바이오 플라스틱이란 바이오매스 기반의 고분자 플라스틱 전체를 의미하는데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부분은 살아있는 식물체 및 생물 유기체를 총칭하는 거고, 그죠? 또 거기서 고분자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존재하는 고분자, 이 부분이 이제 녹말이나 셀룰로스,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분자라고 하고, 또 다세포 동물은 외피가 단백질, 대부분 다세포 식물은 외피가 셀룰로스랍니다.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의 종류나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생분해 플라스틱, 그리고 산화 생분해 플라스틱, 그리고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뭐 천연 고분자,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것까지 뭐 알 필요는 알면 더 좋겠지만 저도 잘 모르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은 그러한 이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냐, 그죠?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좀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석유화학 산업에서 탄소 배출 감축 방안, 아까 이야기했었던 재활용 강화나 친환경 플라스틱의 비중을 증가하는 과정, 그래서 이런 이 바이오 플라스틱의 재료로 사용되는 작물은 성장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사용 후 분해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죠? 그래서 그 바이오 플라스틱의 국내 적용 사례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보시면 뭐 그런 주변에서도 그죠? 이런 내용들 부분들 관심 있게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요국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을 보게 되면 아직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조금 이 선진국보다는 조금 규제가 좀 덜한데 앞으로의 방향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은 생분해성 제품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폐기물 부담금을 제외하고 2022년 내년 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지 도입을 비롯해서 플라스틱 빨대 등 이런 사용을 감축한다. 유럽은 이미 그죠? 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를 위한 지침 제정안을 발효했고 뭐 여러 가지 내용, 그죠? 그래서 2025년부터 피트병의 음료병의 25%, 2030년부터는 모든 플라스틱병 30%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조한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까지 이렇게 규제 현황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바이오 플라스틱의 이 종류 및 특징, 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이란 이 생분해 플라스틱,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이 이제 이 PLA라고 부르는데, 뭐 옥수수, 사탕수수, 감자 등에서 얻어지는 전분이나 당분으로 만든 생분해 플라스틱의 한 종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 중 가장 먼저 상업화를 성공한 1세대는 듀퐁이나 뭐 크리니폴 뭐 이런 부분들이 회사들이 있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부분도 지금 진행하는 기업들을 눈여겨 보자는 거죠, 그죠? 그리고 생분해 플라스틱 이제 PHA 이제 이 부분이 또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렇게 전문 용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알죠? 이런 리포트 내용을 읽어도 다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보다 이런 방향, 추세, 우리가 주식도 주가도 추세지만 이제 우리의 생활하는 면에 있어서의 어떤 추세 흐름들을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바이오 플라스틱과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거고,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 적용되는 사례라든지 이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또 이 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결론이 뭔데? 라고 여러분들 벌써 이미 지루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그죠? 그래서 이 바이오 플라스틱 글로벌 현황에 아까 이야기했었던 폴리렉틱인가요? 엑시드 해가지고 PLA. 제가 영어 발음 안 좋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정말 영어만 잘했으면 저거 글로벌 저기 어딥니까? JP모건에서 스카우트에 갔을 거예요. 이제 제가 영어가 제일 딸려서 진짜 그거 한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캐퍼시티 현황 보게 되면 월등히 지금 2021년, 2022년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이게 딱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산업이다. 그죠? 그로 관련 주요 기업은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는 해외 글로벌 기업이고, 그러면 중요한 건 제가 해외 기업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역시 이제 이 부분에 가장 핵심일 거 아니에요. 그죠? 바이오 플라스틱의 글로벌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떤 기업들이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름 공부를 해서 가져와야죠. 그죠? 자, 국내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은 주로 PLA 관련 소재 가공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고, 그죠? 특수 목적용으로 사용 가능하여 선진국 중심으로 고부가치 산업군 적용을 위해 연구 개발 중인 게 PHA이고, 국내는 CJ제이제당이 원료 개발을 성공을 했고, 자, 국내 바이오 플라스틱 전후방 관련 기업 부분을 보게 되면 소재 기술 산업 부분에 있어서 PLA 쪽에서 롯데케미칼, LG화학, 그죠? 그리고 나머지 기업이 있는데 저는 굳이 그 기업까지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리고 PBS 쪽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있고, PHA 쪽에서는 CJ제이제당과 GS칼텍스, 대상 이런 기업들이 있다. 그죠? 그리고 가공 기술과 관련된 기업 부분, 이런 컴파운딩 기술과 사출 제조 기술, 필름 제조 기술 이런 관련 기업들이 또 있겠죠. 그리고 완제품 기술 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SKC라든지 웅진이라든지, 그리고 멍친 필름에 있어서의 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는 다품종 소량 생산 기업이 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글로벌 현황,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 국내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 기업의 내용이죠. 사실 SKC는 내용이 좋습니다. 저 이번에 거래 정지를 당했죠,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CJ제이제당이 있고, 또 LG 화학도 주로 바이오 베이스드 제품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LG 화학을 단순히 여러분들이 2차전지 배터리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화학 쪽 부분에 있어서 이 산업이나 바이오 쪽 부분에 있어서 이 산업도 LG 화학 잘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롯데케미칼, 그리고 대상, 그리고 효성 TNC. 이 효성 TNC는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보다는 리사이클링 섬유, 리젠을 개발해서, 그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세계 1위 아웃도어
백팩 브랜드 오스프리의 친환경 나일론 섬유 마이판 리젠 로빅으로 공급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난리브루스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관련 기업들을 다 제가 기술적 분석 흐름들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시간이 지금 좀 부족하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바이오 플라스틱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은 아직 시장에 있어서의 성장 프리미엄을 잘 주지 않았다. 그 중에 여기에서 제가 뭐 여기 노란색 부분을 표시했었던 부분은 1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 회원님들에게 강조했었던 기업의 부분. 그죠? 효성 TNC나 LG화학, SKC를 1월 올릴 때, 요때 이제 1월 4일이잖아요. 그죠? 1월 4일 올릴 때. 그때 한번 주가들 한번 볼까요? 1월 4일 부분에 있어서. 그죠? 1월 4일이면 요 효성 TNC도 요때네요. 1월 4일. 1월 4일이니까 여기 12월 19, 1월. 그죠? 요때입니다. 1월 4일 이때. 효성 TNC. SKC 1월 4일이면 요때고. 그 전에도 이 동박적으로 SKC 관심을 갖췄던 부분이고, LG화학 1월 4일은 이때네요. 오히려 LG화학은 2차전지 쪽으로 올라갔으니까, 그죠? 바이오 플라스틱 쪽이 아니고, 그죠? 원체 차지하는 게 2차전지 쪽 비중이 너무 크니까 2차전지 흐름과 같이 간 거고, 그죠? 그런 흐름들에 놓여져 있어서 가장 대장 흐름을 보여준 게 이제 효성 TNC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1월 4일 날 저 리포트 내용을 보고 효성 TNC를 매수했으면 엄청나잖아요. SKC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리포트가 내용이 나와도 그 리포트를 내용 부분 속에서 단기 매매를 할 거냐 아니면 큰 시장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이죠. 그 중에 또 핵심 기업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죠? 지금 시세가 별로 잘 나오지 않는 기업.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린 기업 외에도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 관련 기업 부분으로 지금 이 시장성 있는 판가를 보이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흐름을 보여주는 회사가 있죠. 그런데 이제 아직 제가 우리 회원님들에게도 그 종목 부분을, 시가총액 큰 종목이에요.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오픈하기는 좀 죄송스럽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제가 오픈하기로 하고, 하여튼 그 기업은 최근 LG화학과의 조인트 벤처 설립 건이 언론에 논의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직 확정 사항은 아닙니다. 그죠? 그 내용을 들으신 분은 어떤 기업인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내용 부분에 있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 흐름 부분이 바이오 플라스틱이다. 그죠? 이미 1월 달에도 올렸고 그 이전에도 올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